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묘기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로엔, 두 번째 용의자는 테스, 세 번째 용의자 BGF 리테일. 네,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로엔,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과 합작사 설립, 기대감, 외국인 매수. 네, 로엔이 이제 중국과의 합작사 설립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 주 목,금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이렇게 리포트도 계속 나왔고요. 오늘 주가는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로엔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알리바이는 뭐 타당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기업이죠. 그래서 르티비하고 이제 전략적 사업을 협력을 위한 이제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했는데 일단 막 그동안에 로엔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 회사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은 이제 일단 석방 의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는 음반 기획이라든지 뭐 제작 쪽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음원 그런 유통, 특히 이제 멜론을 통한 음원 콘텐츠의 그 서비스 그 매출이 뭐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음반 시장이 뭐 그다지 뭐 싹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론이라든지 멜론 등을 통한 그런 음악 제공이라든지 또 온라인 서비스, 음원 서비스 쪽에서 좀 수요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O형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중국 미디어 기업인 이제 르티비와의 그런 사업 협력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면은 뭐 큰 로엔으로서는 뭐 큰 기회의 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그 음원 가격이 인상은 안 되는데 이제 곧 조만간에 한 2016년 해서 음원 가격까지 좀 연상이 된다고 하면은 또 수익 성장률이 뭐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유료 가입자가 한 27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305만 명. 올해 2015년도에는 이제 350명으로 지금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음원 가격이 설령 인상되지 않더라도 이 유료 가입자의 증가분만 하더라도 매출액 측면에서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영업이익은 한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로엔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일단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이 783억에서 올해 3분기에는 뭐 916억까지 영업이익도 131억 원이죠. 지금 168억까지 순이익도 역시 109억 원에서 3분기에 136억까지 하면서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측면이 지금 꾸준하게 어느 뭐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안정적인 사업이 지금 영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알리바이에 했던 그런 중국과 관련한 그런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로엔은 그동안에 사실 2014년이죠.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해서 지금 많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네, 그렇죠. 해서 올해 아마 8월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또 조정권에 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좀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석방 얘기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석방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로엔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내년도 차기 주도주로서 계속 콘텐츠 업종 이쪽 주목을 하고 있는데 로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관련 섹터 중 하나로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장기적인 우상향 추이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증거 자료부터 먼저 보면서 관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가입자, 순방문자 수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로엔의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가입자랑 순방문자 수, 즉 Q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음원 가격 인상 관련해서도 이제 P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P와 Q 모두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르티비와의 합작법인 설립 통한 중국 진출 소식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이다, 사실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음원 시장이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최근 행보를 보시면요,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르티비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의 어찌 보면 그 미디어 컨텐츠 기업이에요. 이러면서 중국판 넷플릭스로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쪽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17조 원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엔과의 합작 시너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멜론 플랫폼의 중국 진출 가능성 자체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음원의 99% 이상이 지금 불법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음원 시장은 무덤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거든요. 하지만 올해 7월 이후에 그 바이드에서도 보시면 한 220만 곡 정도 이제 불법 다운로드 음원 이쪽을 완전히 삭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쪽 시장 같은 경우를 이제 어느 정도 불법 쪽에서 합법적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음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로엔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행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난달로 기억되는데 A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쪽 지분 70%를 126억 정도에 취득한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A큐브는 뭐 에이핑크라든지 허각 등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아티스트 및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이쪽의 그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계 밟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엔 상당히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원, 그러니까 본원적인 경쟁력인 이제 음원 방문 가입자 수 증가 추이, 그리고 순방문자 수 추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신시장으로서 중국 쪽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Q적인 측면에서도 증가를 하거니와 내년도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음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 이 용의자 충분히 현 시점에서 석방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엔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나왔는데요. 일단 뭐 내수용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이제는 추세적으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의 르티비와의 합작 법인 설립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중국의 음원 시장이 좀 합법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유료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로엔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로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테스. 그의 알리바이는 장기 이평선 돌파, 추세 전환 시도. 네, 테스 지난 금요일부터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알리바이 정말 추세 전환, 지금 현재가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시도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테스 121선 일단은 돌파한 것은 긍정적으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위에 남아있는 게 200일 이동 평균선도 남아있고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세 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도죠, 시도. 일단 네. 시도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도가 정말 성공해서 완전한 이제 추세 전환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뭐 눌림목 조정도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는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동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 쪽이죠. 그래서 그쪽이라든지 이제 태양전지 장비 제조 사업 이쪽을 좀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뭐 대부분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장비 제조, 반도체 장비 제조 쪽에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 3D 낸드향 수주 지속에 따라서 주력 장비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착 이쪽을 보통 PCVD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매출 증가로 좀 외형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통해서 또 반도체 소자 쪽에 또 시각 공정에 대해서는 뭐 특허권 등의 또 다수의 또 지적 재산권을 좀 보유해서 뭐 기술적인 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3분기 실적도 뭐 나름이 아니라 뭐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왔습니다. 한번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1억 원이죠. 해서 네. 1분기 269억, 2분기 280억에서 3분기에는 361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가 이제 3분기가 96억 원인데 이제 361억 원이니까 한 277%. 영업이익도 막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이 약간 1분기랑 2분기에 비해서는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만 일단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리바이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면서 장기 평선 돌파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한 돌파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일단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세로 전환이 좀 확인되고 나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 그래서 역시 동종목도 역시 석방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달은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박창훈 과장님, 일단 이번에도 석방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곳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석방의 의견이 가능하다라고 제시가 됐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테스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업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용의자 위용 의견 드리고 나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향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증착 장비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제 D램 공정 미세화 쪽이라든지 3D 렌즈 적층의 필수적인 장비 자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PCBD 이쪽 전문 장비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D 렌즈 투자를 꾸준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안에 지금 신규 투자 같은 경우가 32단에서 48단으로 지금 공정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64단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쪽 PCBD 이쪽 수주가 꾸준히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실적 바로 숫자 지수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거자료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분기 공시 내역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차 있는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360억에 영업이익 54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흑자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수주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뒷받침 발맞춰서 실적 자체도 꾸준히 지금 흑자로 나오면서 이런 그 기대감 자체가 충분히 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 자체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는 OLED 이쪽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지 실질적으로 이런 그 D램 공정 쪽이라든지 3D 렌즈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주도 업종 자체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수급상 연속적인 모습 자체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분명히 실적 자체도 좋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 자체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이 자체를 완전히 벗겨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이자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증착장비 전문 업체로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매출 증가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테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쪽이라기보다는 현재 OLED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또한 수급의 연속성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에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테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BGF 리테일. 그의 알리바이는 외국인 연속 순매수, 장기 성장성 유효. 네, BGF 리테일 국내 편의점 업계 1위 사업자인데요. 12월 들어서는 주가가 좀 양옆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알리바이대로 장기적으로 성장성 유효한 거 맞을까요? 예,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BGF 리테일 석방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석방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보광그룹 계열이죠. 해서 편의점 브랜드 이제 CU를 운영하고 있죠. 해서 편의점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좀 현재 뭐 1위 사업자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2014년부터 시작된 그런 합리적인 소비 성향의 소비자 증가하면서 특히 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이런 아주 가구 수가 적어지면서 근린 쪽 이쪽의 사업 쪽에서 좀 크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고효율 점포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 기존점에서 높은 또 성장률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 구조도 뭐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BGF 리테일 재무제표를 보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계속해서 좀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509억 원, 순이익도 역시 400억 원 이상에서 꾸준하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올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올해 뭐 8월달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옆으로 약간 좀 한 4개월, 3개월 정도 좀 조정의 모습, 이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접근해봐도 뭐 전혀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다른 뭐 석방기업 많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특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에서 이번에도 석방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BGF 리테일 어떻게 보신가요? 정말 석방해도 될까요? 네, BGF 리테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기업이고요. 이번 용의선상에 올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최대 어찌 보면 그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이 단순히 이제 과거처럼 뭐 컵라면 사 먹고 물건 사기 위해 들르던 편의점이 아니라요. 최근에는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꾸준히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죠. 이쪽 트렌드를 타고 이쪽 시장 자체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PB 상품 꾸준히 내놓으면서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비중 자체 늘려나가면서 오히려 영업 마진 자체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보시면요, 뭐 그 택배 업무 이런 쪽에 또 편의점에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편 플랫폼으로서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GS 리테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편의점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과거 그냥 유통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종합 플랫폼으로서 꾸준히 변신하고 있는 산업은 어찌 보면 국내 1위 업자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BGF 리테일 자회사의 BGF 캐시넷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이 대략 한 1만여 개 정도 CD기 관리하면서 이제 이미 인터넷뱅크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그 아이뱅크 컨소시엄, 인터뱅크 쪽 그 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탈락하면서 역풍을 맞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가격적으로 하나의 매입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30% 이상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편의점 단순히 이제 과거처럼 이제 그 유통점이 아니고 이제 종합 어찌 보면 플랫폼 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투자 포인트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인들 1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외인들이 계속해서 살까요? 오히려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 공세 속에서 대다수 대형주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BGF 리테일만 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까요? 그 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합 플랫폼으로서 가능성 여기에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용의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은 더 이상 유통으로서의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종합 플랫폼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또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의점과는 다르게 고효율 매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받았던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재상승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BGF 리테일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 요기자를 수사해봤습니다. 오늘 석방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고광현 운용령님 오늘 새 요기자 모두 다 석방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떤 요기자 가격 제시해 주실까요? 예, 뭐 로엔이라든지 테스, 뭐 BGF 리테일 뭐 다 석방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BGF 리테일을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 전략으로 이제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네. 손절가는 좀 짧게 15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오늘 로엔 그리고 BGF 리테일 석방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저도 공교롭게도 이제 BGF 리테일 쪽에 좀 더 이제 눈이 돌아가네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해서 30%가량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명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해 주신 고객 운영이니까 조금 다르게 저는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로는 기존 고점인 23만 8천 원을 바로 밑단이 23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매입가 대비해서 대략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잡고요. 한 1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수사관 모두 BGF 리테일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20만 원과 23만 5천 원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